토니 블링컨 잘생겼어요. 대북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겠다. 그것은 트럼프 시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착하게 생겼어요. 외교관들의 특징이 이야기 잘하고 밥값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첫째로 공을 들여야 될 거는 아수라 발발타.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바이든 시대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새로운 외교부 장관을 지명을 했죠. 과연 이 궁합이 잘 맞을지 오늘 점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점쟁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천안 사는 정혜진 씨 남편 신범철입니다. 또 왔습니다. 지금 인기 발언 좀 그만하세요, 그거. 그래야 집에 가서 좋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국제관계 궁합 도사가 돼서 네, 우리 예. 정의용 외교장관 내정자와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궁합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아수라 발발타. 먼저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죠. 토니 블링컨 네. 내정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잘생겼어요. 두 번째,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오바마 2기 2015년, 16년에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제재를 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대화주의자였어요. 우리가 네. 그것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바이든의 분신인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바이든을 모셨고 바이든 부통령이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안보 보좌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통령이 됐을 때 국무장관으로 내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란 문제와 제가 아까 북한 문제도 정통하다고 했는데 이란 JCPOA라는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북한 제재를 주도한 북한과 이란 문제의 정통한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통일하는 말씀이시니까 국무장관이 이제 외교 수장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블링컨의 등장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요, 트럼프 당시에 틸러슨 국무장관은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무언가 대화를 진행하든 또는 압박을 하든 알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이 충실하다. 또 외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조도 훨씬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다. 그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출범을 했는데 첫 시작을 트럼프 지우기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대북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선 전혀 북한 관련 메시지가 안 나오고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만 나왔어요. 그렇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의 어제 새벽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대북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겠다. 그것은 트럼프 시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적 지원 부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목소리를 듣겠다. 일본을 콕 집었으면 저희가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오바마 정부 때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교착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일본이 끼어든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는 걱정을 할 텐데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도 기획을 해보면 7월에 동경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북한을 초청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일 간의 협력도 하고 뭐 한미일, 남북미 뭐 이렇게 그 장소, 대화의 장소를 동경올림픽이라는 우리 평창올림픽 기억해 보시면 그런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 장관이 될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탐구 한번 해볼까요? 네, 착하게 생겼어요. 정승 모자를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뭐 직업 외교관으로 정년퇴임까지 하시고 또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안보실장을 3년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외교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북한에도 특사, 미국에도 특사, 주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알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백악관이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는 국무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라고 했어요?
블링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장관으로 교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블링컨도 외교관 출신이고 그렇죠. 정의용 후보자도 외교관 출신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해도요. 외교관들의 특징이 이야기 잘하고 밥값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밥값이요? 예, 그게 국익이거든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또 한편으로는 예상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정의용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임기 말 잘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나가야 그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미공조를 위해서 정의용 장관을 내정했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미측에 오해를 산 부분이 있는데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를 먼저 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저는 잘못 발신됐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을 또 조정해 가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은 미국도 앞서 말씀드린 대화에 복귀하면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보상 조치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면은 전 설득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국의 외교 대표 선수들 궁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생기고 착한 사람 간의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서로가 이 북한 문제를 잘 알아요. 외교관 출신이고 비핵화 목표를 공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약간 다른 시간표. 요게 이제 문제인데 뭐냐.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빨리 달려서 피니시 라인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데 이쪽은 천천히 가면서 뭔가 제대로 만들고 싶은 그 다른 시간표가 문제인 거고요. 다른 우선순위. 우리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순위인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링컨 국무장관 어제 청문회 보니까 네. 이란 문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실망했어요. 북한 나오나? 그다음 보니까 또 중국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나오나? 그랬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하니까 이 우선순위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다. 아니, 그렇게 그 말씀드릴 수 보도를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 블링컨 후보자 청문회가 한 4시간이었는데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한 3, 4분 얘기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최고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올릴 묘안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외교라는 건요. 각각의 국익에 기반해서 냉철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식은 저는 선량한 당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주인으로서 풀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 외교에서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선량하다, 믿을 만한 당사자다. 그런 인식을 미국에게도 주고 북한에게도 주고 또 여기서 오늘 논의는 안 했지만 중국까지도 끌어들여야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또 착하게 생겼으니까 가능하겠네요. 네. 중요한 장점을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속도를 내다 보면 걸림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도 쳐주시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될 점들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요. 네. 북한이에요. 북한.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당대회가 끝났잖아요. 예. 거기 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화가 시작되기가 어려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란한테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첫째로 공을 들여야 될 거는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온다면 저는 대화는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뭐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외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혜진 씨의 남편 신범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